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음악은 왜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모든 원인들을 전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음악 시장을 보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내림세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인터넷의 발전과 mp3의 등장 때문이었죠. 불법 복제된 노래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바람에 전세계 음악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대중음악 발전에 해가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도기의 문제였고, 기술이 더 발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음악 시장은 점차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무려 22년 만에 1999년의 매출을 뛰어넘으며 침체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2017년 이후로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의 규모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프랑스, 한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순이며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하면 모두 선진국입니다.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비록 아이돌 음악 편중이 심하긴 하지만 인구에 비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나 인구를 고려하면 이상할 정도로 음악 시장이 작습니다. 경제 규모는 약 17조 달러로 3위 일본보다 3배 이상 큰 독보적인 2위이며 인구는 독일보다 16배, 영국보다 20배, 미국보다 4배 이상이 많은데 시장 규모는 겨우 5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중국 음악 시장 규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중국 정부입니다. 물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은 가끔씩 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어렵지 않게 불법 복제된 노래 파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가보면 K-팝 가수들의 초상권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상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등의 소프트웨어, 스팀 게임 등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민들은 주머니 사정도 좋지 못한데 쉽게 대안까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 복제된 노래를 듣게 되니 음악 시장의 규모가 경제 규모와 인구만큼 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건 음악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소비하는 인구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별로 경제 발전 시기를 감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는 취미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그런 반면으로 돈을 쓰는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취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덜트 문화가 있죠. 요즘 30,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액션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분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종원 씨는 1966년생으로 올해 57세인데 게임을 상당히 많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은 세계 1등이 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잘 살게 된 지 4, 5세대가 지난 거죠. 미국 사람들을 보면 어린애들부터 70, 80대 노인분들까지 음악에 돈을 씁니다. 물론 소비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겠죠. 스트리밍, 디지털, CD, 레코드 세대가 나뉘는 것처럼, 그리고 소비의 대상도 랩, R&B, 컨트리 뮤직, 락, 헤비메탈, K-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악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건 1990년대생 이후 30세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팝이나 K-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중국의 30세 이하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 되는데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3억 5천만 명이고 남녀 성비를 고려하면 여성은 약 1억 6천만 명 정도 되겠죠. 즉 중국의 인구는 14억이지만 실제 음악 시장에서의 한국 K-팝 대상 고객군을 세분화해보면 한국과 일본을 합친 정도인 것입니다. 음악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이렇게 한정적이면 장르의 다양성이 발전하기는 매우 힘들죠. 한국도 심하지만 중국은 더 좁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화권의 최고 인기 가수는 대만의 주걸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음악의 우수성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你在韩国非常红，所以说两句韩语谢谢大家吧。我觉得大家都是要来学中文，我们不要崇洋媚外。身为中国人的骄傲就是我们要说中文，不要再什么江南 style， 不要让韩流越来越嚣张，华流才是最屌。
大家支持华人的音乐，不只是我的音乐，你们喜爱的歌手继续支持下去，华流才是最屌的。我觉得现在哈韩哈日的现象是非常的严重了，但是呢，再怎么挑战呢，也挑战不了华语的乐坛。身为中国人的骄傲就是应该我们要说中文。我不学英文，我不跟你们讲英文，你们想跟我沟通，学中文。 중국인의 큰 특징인 폐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발언이고 굉장히 오만하죠. 왜 중화권 사람들은 주거이윤을 좋아하는 한국 팬이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리 주거이윤 본인이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해도 미국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인데 왜 우리가 굳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까? 주거이윤 본인이 영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또한 미국에서 성공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폄하한다고 해도 중국어가 영어 대신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수라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나는 같은 중국인이니까 나를 지지해 주세요 라는 건 중화권을 제외하면 수십 년 전에 이미 수명이 다한 마케팅 전략이죠. 만약 주거윤의 발언처럼 정말 중국의 음악이 가장 우수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면 왜 2022년 최고 인기 가수에 한국은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세 팀이나 있는데 중화권은 주거윤 단 하나뿐일까요? 앨범 판매 차트를 보면 차이는 더 명확합니다. BTS, 블랙핑크,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네 팀이 있지만 중화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중화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의 노래는 글로벌 앨범 차트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중화권 최고 인기 여배우 중 하나인 안젤라 베이비는 주거이윤의 팬이라고 수차례 말했었지만 주거이윤의 콘서트는 가지 않습니다. 반면 블랙핑크 콘서트는 홍콩까지 가서 즐기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인민들에게는 주거이윤의 호소가 아직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뮤직은 2022년 중국 대륙의 최고 유행곡 탑 100 차트를 발표했는데 주거이윤이 여전히 차트를 장악했다. 상위 10곡 중 9곡, 백이한 62곡이 주거이윤의 노래이다. 하지만 애플뮤직의 2022년 글로벌 순위에서 주거이윤의 곡은 없었습니다. 즉 주거이윤의 인기는 중화권 내에서 중국 대륙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도 아니고 연간 순위에서 10위 안에 9곡이라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죠. 이제 중국 음악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인물화되어 있고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까요? 주거이윤은 2000년 11월에 데뷔했습니다. 한국의 성시경이 같은 해 10월, 보아가 8월에 데뷔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 멜론 스트리밍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성시경이나 보아 노래가 상위 10곡 중에서 9곡입니다. 물론 그들이 뛰어난 가수이기는 하지만 연간 스트리밍 순위 상위 10곡 중에서 9곡을 차지했다면 그건 한국의 대중음악계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명곡이 오래 기억되고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롭게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주거이윤 노래만 듣는 걸까요? 주거이윤은 작곡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아티스트는 맞습니다. 중화권에서는 흔치 않은 R&B를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폭넓은 장르를 소화합니다. 데뷔했을 때부터 소위 싱어송라이터로 유명세를 떨쳤죠. 그리고 노래의 가사가 다른 중국 노래들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러한 가사의 장점은 중국어 원어민이 아닌 이상 느끼기는 힘들죠. 또한 가창력, 발음, 가사 전달력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고 영어로 노래를 하지 않을 거면 퍼포먼스적으로 시각적인 볼거리라도 제공해야 하는데 주거이윤은 본인이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지 더 나아지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 보고 영어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중국어를 배우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중국 음악계는 새로운 스타를 배출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특별히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외국 가수들의 콘서트가 자주 열리면 중국 가수와 팬들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국 가수들의 공연은 막혀있는 상태고 중국 가수들은 중국 내에서만 활동해도 엄청난 콘서트 이익, 광고 모델료를 벌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국제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슈퍼주니어의 한경, 엑소의 크리스, 루한 이런 사람들은 미련 없이 SM을 떠났습니다.
소위 비비꽃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한국 그룹을 탈퇴했겠습니까? 항상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나아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작아서 한국처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면 그런 식으로 잡음만 남기며 한국을 떠나지는 않았겠죠. 중국 대중음악 역시 더 크게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장성은 한족들이 이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 안에서 얼마 동안은 자기네들끼리는 잘 지냈지만 외부와의 단절은 점점 스스로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전 시점에 이르러 결국 외국과의 힘의 차이를 버텨내지 못하게 되며 무너졌습니다. 즉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고 마리장성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그 안에 가둬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디지털 마리장성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역사는 항상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미처 떠오르지 못할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